위클리 핫 랭킹 뉴스 3위입니다. 최순실 박근혜 화법 싱크로율 100%. 이번 국정조사 과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최순실 씨의 육성이 공개됐다는 점이죠. 네. 은폐를 지시하는 내용도 충격적이었지만 화법도 화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너무 닮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최순실 씨의 육성 한번 들어보시죠. 큰일 났네. 그러니까 예. 그거한테 정신 바짝 차리고 걔네들이 네. 이게 완전히 그 조작품이고 얘네들이 네. 이거를 이거 훔쳐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걸로 몰아야 되고 이성원이도 네. 아주 그 기획적으로 하고 돈도 요구하고 네. 이렇게 했던 저걸로 해서 네. 이걸로 하지 않으면 우리를 안 시키면 다 죽고. 저 육성이 녹음된 내용을 들어봤는데 아주 자세히 들어야 좀 알아들을 수 있게 굉장히 조용조용 얘기를 하는데 이런 단어들이 많이 띄어요. 이걸, 뭐, 이렇게, 저걸, 이런 모호한 단어들이 많이 들려요.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시 대명사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정우성 비서관이 다 녹음을 했는 게 아닌가 추측이 될 정도로 네. 뭔 말인지 두 번 들어야 알 수 있을 정도로 네. 지시 대명사가 좀 많다는 게 좀 특이한 청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네. 강남 아줌마 스타일이라고 네. 하는데 이런 게 가끔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저는 확실히 기억하는 게 언젠가 한번 대통령께서 우리 기자회견 간담회 하면서 우리 경제가 상당히 문제다. 말로만 경제 하면서 그거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다 위선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예. 강남 아줌마들이 동창회에서 하는 수준의 얘기예요. 대통령께서 한국 경제를 걱정하시면은 관계부처 장관들이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현장에 갔다가 철저하게 점검하고 하십시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하고 말로만 경제 하면서 그 뒷전에 있는 것은 위선입니다. 이렇게 하는 건 천양지잖아요. 이게 대통령의 회의록 언어가 있고 하는데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거 보면은 이 조사라든지 이런 전미사 이런 부분들이 그런 식으로 회의에서도 가끔 하신다는 게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게 최순실 씨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네. 참 공교롭게도.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최순실 씨의 화법이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듯한데요. 이 박 대통령이 세월호 유가족과 면담할 당시의 내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트라우마나 이런 여러 가지는 그런 진상 규명이 확실하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책임이 이렇게 소재가 이렇게 돼서 그것이 하나하나 밝혀지면서 투명하게 처리가 된다. 그런 데서부터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뭔가 상처를 위로받을 수 있다. 그거는 제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5월 9일. 네, 보시면 네. 지금 화면에 나온 내용을 저희 판넬로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보면은 그것 같은 약간 지시대명사들이 많아요. 근데 보면은 아무래도 친구들끼리는 화법이 닮아간다고 하잖아요. 이거는 그것 때문인지. 40년간의 화법이 네. 정말 닮은 것이다. 네. 절친이라는 것이 화법으로 이해가 된다.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은 18년은 정치인으로 생활해왔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막 수다스러운 스타일이 아니시잖아요, 원래. 우리가 알기로. 차분하고 조용한 분인데 네. 정치인 생활하면서는 주로 읽는 입장이 많았습니다. 네. 대화보다는, 소통보다는 읽는 게 많다 보니까 예. 문어체 화법이에요. 아. 심지어는 영어로 이 외교를 나가서 네. 순방 나가서 영어로 연설할 때도 문어체로 읽어요. 네. 그러니까 구어체를 거의 안 쓰시는 분인데 예. 구어체로 쓸 때는 정말 최순실 씨하고만 거의 대화를 한 것처럼 둘의 어법이 닮아 있는데 이 이례적으로 대통령이 대화를 너무 안 한다, 불통이다 하니까 이 신년회에서 연설을 하고 기자들하고 간담회를 길게 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네. 그때 바로 저런 화법이 술술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는 호평이었어요. 아줌마 같은 화법을 구어체로는 쓰시네? 예. 다들 그때 좋게 평가했는데 그때 나온 대표적인 얘기가 바로 대면 보고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이 발언이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 그때 좀 우리가 알았어야 하는데 네. 몰랐었습니다. 저희가 네, 조금 이의를 제기하면 사실은 저런 식의 구어체 화법은 우리가 대화할 때 흔히 많이 써요. 네. 그러니까 특히 나이 들수록 그거 왜 거시기해서 그거 있잖아. 그래요. 그거 이렇게 하면 그냥 알아들어요. 네. 구어체로는. 근데 그게 문어체나 아니면 문장을 이렇게 중간을 딱 떼서 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셨어요? 왜 도청 옛날에 안기부에서 도청한다고 그래서 도청문건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예. 도청이라는 게 두 사람이 얘기하는 걸 듣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렇게 도청은 다 구어체로 하잖아요. 전화를 하니까. 근데 그걸 이렇게 들어보면
무슨 소리인지 제3자는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런가요? 근데 두 사람은 척척 알아듣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게 이런 저런 뭐 이런 게 많이 들어가도 두 사람은 되게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최순실 씨나 박근혜 대통령이나 그런 점에서는 둘이는 아무리 뭐 지시대명사가 많아도 네.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지시대명사가 많은 것도 많은 거지만 문장이 굉장히 길고요. 네. 주술 주술도- 관계가 좀 복잡한 비문이 많고. 저는 네. 그냥 말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합법이 뭐 좀 연습이 많이 된 사람은 예. 지시대명사를 많이 쓰지 않거든요. 많이 풀어서 아. 얘기하는데 되게 길게 짧게 말을 못하고 계속 길게 하는 게 뭐 둘이 닮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확실한 거는 말을 정말 좀 합법이 네. 정말 보입니다. 네. 자, 이런 하여튼 어법이나 화법, 말투 이런 게 상당히 비슷한데 말씀드린 대로 문장이 굉장히 길고요.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국무위원들이 그렇게 열심히 받아 적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정호성 비서관이 그래서 이걸 전부 녹취를 녹음을 해서 그렇죠. 풀어낸 거 아닌가 이런 그렇죠. 얘기도 나오고요. 이게 그 적자생존의 국무위원들하고 예. 정호성 비서관의 녹음은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대통령의 깨알 지시, 지시사항도 많기도 하지만 네. 국무위원들이 받아서 적는 것은 깨알 지시, 지시사항이 너무 많아서 적는 네. 거고 그 안 적어가지고 그 얼마 안 돼가지고 국무위원을 그만두신 분도 있다 할 정도 아니겠습니까? 예. 그 정호성 비서관은 분량도 많지만은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자기가 복귀해서 들으면서 업무 지시를 갖다가 정리하기 위해서 제 자동 녹음 그 어플을 깔아서 이렇게 녹화한 그런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 이런 말씀을 충분히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국장님, 근데 그동안 많은 대통령들을 봐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동안은 전에 대통령들과 비교해보면 좀 어떤가요? 화법이.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얘기 있잖아요. 이런 식은 그 과거 대통령의 경우에 이렇게 되게 공식적으로 뭘 적어가지고 문서를 갖고 와요. 그렇죠. 문서를 가지고 읽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약간 좀 특이해요. 그런 아. 점에서는. 그러다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그 이제 구어체 문장을 많이 쓰죠. 저렇게 세월호 사람들하고 얘기할 네. 때 그 약간 더듬기도 하고 그거는 언변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노변 정담 한 듯한 그런 데 익숙하지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더듬 비즈니스맨 출신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분명하고. 음. 자,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 이런 분들도 그 말이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거긴 문어체가 이렇게 그 약간 옮겨온 듯한 네. 그런 양상이고. YS DJ 같은 경우는 특히 그냥 이게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그대로 받아 적으면 바로 문장이 돼요. 아, 그러니까 비문이 별로 없어요. 그래요? 영어도 그래요, 영어도. 네. 아주 잘하는 영어는 네, 아닌데. 이론도 네. 되게 잘하신다고. 잘하는 영어는 아닌데 교도소에서 배운 영어라 문법 같은 게 아주 정확하게 맞아요. 뭐 주어 뒤에는 반드시 동사 나오고 네. 그래서 알아듣기가 굉장히 편하거든요. 근데 발음이 좋은 건 아니죠, 물론. 네. YS는 또 말 자체가 길지가 않아요. 그리고 YS는 이 동사 같은 게 별로 없어요. 이렇게 단문 단답식으로 있기 때문에 또 네. 알아듣기 쉬워요. 근데 거기에는 지시대명사가 별로 없어요. 아. 그런 점에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 구어체 문장을 많이 구사하는 건 사실이다. 근데 그것도 이제 약간의 언변의 문제하고 연관은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최순실 육성 녹취록에서 여러 가지 사실들이 드러났는데요.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대기업 모금과 관련해서 은폐하려던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사무총장이 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엑스를 적으라고 그랬다고? 예, 회장님이 지시를 했고, 최순실 씨가 지시를 했고, 박건영 과장이 계획을 만들고, 박건영 과장하고 본인하고 그 기업을 방문했고, 안종범 주석이 또 확인 전화가 왔다, 잘 됐냐고. 이걸 다 얘기를 한 겁니다, 벌써.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그럼 어떻게 국가 그걸로 가겠네? 얘기하는 거 그래서 못 막았어. 아니요, 저기 정동춘 이사장님하고 김필승 이사님도 막으려고 했는데 본인이 너무 완고해가지고. 네, 지금 이 녹취록에 여러 가지 사항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게 재판에서 증거 능력이 있느냐 이런 논란도 있어요. 말하자면 네. 통화 상대방이 녹음을 해서 통화 상대방이 제출을 한 거면 그러면 인정이 된다. 그렇죠. 우리나라 법상으로는 네. 대화자 간의 녹음은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적법하다 보고 만약에 제3자가 저걸 녹음했다. 이걸 도청이라 그러죠. 도청을 하게 되면 안 되고요. 미국 법은 또 다릅니다. 미국 주에 따라서 대화자 녹음도 안 되게 돼 그렇군요. 있는데 저게 만약에 노승일 씨가 녹음한 거 아니면 최순실 씨가 녹음했다면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저걸 보면 박영선 의원이 노승일 부장한테 입수한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본인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게 사실일 거예요. 저걸 최순실 씨가 녹음해서 박영선 의원한테 갖다 줬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승일 부장이 녹음을 해서 박영선 의원한테 갖다 줬는데 그러면 노승일 부장은 왜 저걸 갖다 줬느냐? 네. 아마도
본인 약간 면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어차피 최순실 씨 문제는 여기서 이제 뭐 이건 어찌 할 수가 없는 정도로 그 단죄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만이라도 약간 이 하여튼 범법의 테두리에서 좀 벗어나보자 하는 그런 뜻으로 한 것 아니겠는가 싶으면 이 노승일 부장이 녹음해서 지금 제출한 거는 당연히 증거 능력을 갖는다고 봐야죠. 이 녹취록의 내용 중에 하나가 이 태블릿 PC가 본인인 것을 인정하는 듯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지속적으로 그 태블릿 PC는 내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증거로 채택이 된다고 하면 재판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검찰에서 저 증거를 좀 신청을 한다든지 있으니까 만약에 계속적으로 부인을 한다 그러면 태블릿 PC를 본인 거라고 얘기하는 것 보이는 저런 부분들을 법정에서는 아주 중요한 증거로 활용이 가능한 그런 상황을 봅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이와 관련해서 아주 심각한 보도가 하나 터졌어요. 지금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를 보면 새누리당 국회의원 한 분 이름이 올라가 있는데 오늘 중앙일보 단독 보도가 고영태 씨가 청문회 이틀 전에 틀림없이 그 태블릿 PC를 내가 쓰는 걸 본 적이 있다라고 아무개가 증언할 것이다.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게 답할 것이다. 라고 예언 아닌 예언을 했는데 우리가 그 장면을 바로 봤거든요. 4차 청문회였죠. 그리고 나서 이 고영태의 인터뷰가 맞아떨어진 거죠. 그게 이제 사전에 이미 예견됐었다라고 하는 게 보도됐는데 이게 왜 심각한 문제냐면 이게 사실이라면 최순실이 이 태블릿 PC와 관계가 없다라는 사실을 좀 유포하고 확산시키려고 하는 누군가가 지금 여당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게 최순실 공천 누구냐 이 사태로 지금 퍼질 것 같은 아주 불안한 예감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최순실 씨의 육성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는데 이 육성 녹취록이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이 될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